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오빠입니다. 오늘은 시장 주도주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장 주도주가 뭘까요? 시장 주도주는 상승하는 그 시장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시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같이 오늘은 디테일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 뭔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항상 상승하는 종목에만 매몰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항상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종목들과 그 지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고 나는 그 종목을 과연 어디서 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면 지금 대부분 모든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고점에 사고 물려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시장의 주도주와 주도주의 상승과 하락, 이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볼 건데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업종 차트를 띄워놓고 이쪽에는 종목 차트를 띄울게요. 자, 코스피 가장 최근으로 가볼게요. 최근 요 한 칸이 요 한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한 칸, 요게 1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언제부터 볼까요? 코로나 상승기 때로 보겠습니다. 2021년 상승장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저도 주식하면서 이런 장 처음 봤는데요. 요거를 되게 길게 보면 요 아래에는 제가 지금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놨어요.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아닌 실제 들어온 돈의 크기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뭐 거래량하고 뭐 차트는 비슷하지만 종목을 볼 때 제가 거래대금을 보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주식 언제 시작했죠? 한 2000년 초반? 보면은 지금 항상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올랐죠. 이건 특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거라 뭐 제 생전에 다시 이런 장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도 처음 보는 엄청난 강력한 장세였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볼게요. 요게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요때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였죠? 코로나 때는 이제 대형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뭐 이제 신풍제약, 신일제약, 시젠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였죠. 그런 종목들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장 주도주가 시장이 오를 때 어떤 모습이고 나중에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봐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이 종목 다가 지금 우선 코로나 때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상승했던 코로나 장세, 유동성 장세 때 상승했던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21년이죠. 네, 지금 보면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요때가 하락인 거죠. 요때가 하락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폭발했죠. 지금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여기서 꺾였고요. 한 번, 두 번 엄청 강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꺾여 내려왔는데요. 조금 지수보다 빨랐어요. 지수보다 빨랐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기억을 잘 하세요.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는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2020, 2021년 그때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가 엄청 또 핫했고,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시키면서 그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적도 좋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네이버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나, 둘, 셋 꺾였죠?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의 흐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지수 주도주랑은 어떤 흐름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목을 사다 보면 종목에 매몰돼요. 여기서 사든 이 시장과 종목을 같이 보면서 이제 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2020, 2021년 카카오도 25,000원짜리가 17만 3천원을 갔어요. 이거 도대체 몇 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꺾였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의 주도주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외인과 기관, 그리고 고점 근처로 다가올수록 이제 어깨에 이제 예를 들면 무릎에서 어깨 머리가 있다면 무릎 위로 올라오고 점점 상승이 많이 지속될수록 개인들이 매수세가 쏠려요. 이거는 외인 기관의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상승도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립니다. 지금 웬만한 주식하는 사람들 삼성전자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물려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지느냐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버블이 끼게 돼 있다. 왜? 모두가 사니까. 기업의 가치가 있는데 기업의 가치보다 주식 시장이 선반영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건전하게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가의 상승이 너무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걸 좁히려고 주가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장세 때 올랐던 테마주들. 자, 시젠을 볼게요. 그러니까 또 이게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또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얼마야? 14,000원인가? 14,000원짜리가 10배 이상을 갔어. 아이고, 10배 이상을 갔어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를 팔아서 매출이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잡히면서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버블이 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빨리 꺼졌어요. 빨리 꺼졌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좀 빨리 올랐다 빨리 내려왔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왜냐하면 계속 장기간 지속되긴 힘들잖아요.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시세를 뿜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신풍제약 얼마였죠? 이 6,500원짜리가 21만 4천 원을 갔어요. 이거 얼마야? 3,000%가 넘게 갔네, 그렇죠? 3,000%가 넘게 갔어요. 근데 테마주의 특성상 이렇게 쭉 뽑아주고, 네, 이거 하락은 제가 이따가 다시 다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청나게 상승한다. 유동성 장세 때 돈을 다 빨아들였죠. 신풍제약, 신일제약. 네. 갑자기 뭐가 끊겼나? 네네네. 신풍제약, 신일제약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을 만한 얘도 마찬가지죠. 4,000원짜리가 53,000원을 갔어요. 거의 얘도 10배. 그쵸?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또 봤죠? 시장 주도주는 많이 상승한다. 모르겠어. 그 신일제약, 신풍제약 이런 거 기관이 산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요 내용들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버블이 낀다는 거. 근데 대형주는 이제 떨어지면 반등이라도 나와요. 근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상승장 때 오르는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블이 낀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 대비 굉장히 주가에 버블이 낀다. 그리고 테마주는 원래 급등시키고 죽는 건데 코로나 때는 더 많이 급등시키고 죽은 거죠. 원래 테마주의 흐름은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코로나장 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봤죠. 다음 시젠, 신풍제약, 이거 신일제약인데 시젠이라고 했네요. 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예전으로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냐면 시장은 계속 반복돼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꼭 기억하고 최근에 2차 전지 때도 이게 반복되었던 건데 사람들이 자꾸 혼자서 소설을 쓰고 뭐 배터리 아저씨나 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간다고 뭐 시장이 뭐 전기차 업황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기에 매몰돼서 객관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예전에 바이오 장세가 있었어요. 그 신라젠하고 셀트리온이 많이 상승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17, 18년도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17, 18년도 17, 18년도에 셀트리온과 신라젠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2019년까지 나왔는데 자 볼게요.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고요. 이거는 셀트리온, 이건 코스닥 차트고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차트죠. 보면은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주도했던 종목이 셀트리온과 신라젠과 그 외에 뭐 알테오젠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실적을 필두로 대시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일제약이나 뭐 신풍제약이나 시젠이나 이런 테마주 장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셀트리온은 실적 괜찮았으니까, 그 다음 이제 신라젠은 좀 실적주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네, 그 외에 여러 바이오 잡주들, 그 외에 많은 테마주들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가 대충 비슷한 거예요. 그 실적을 가지고 쭉 크게 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잡주들이 막 다 따라 올라가는 거죠. 지수가 올라갈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젠도 보겠습니다. 신라젠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이게 공부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도 뭐 6,000원짜리가 10만 원을 갔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얼마야? 6천, 7,000원짜리가 뭐 거의 몇 프로죠? 뭐 얘도 거의 뭐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쵸? 자,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수 주도주는 뭐 그게 대형주도 또는 테마주도 같이 올라가는데 지수를 주도하는 핵심이 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는 거.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수 주도주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많이 빠져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자,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상승하는 걸 봤잖아요. 하락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 2021년을 고점으로 2022년까지 계속 코스피가 하락할 때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함몰되지 말고 시장과 지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는지. 자꾸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나만의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미 버블이 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좋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코스피가 지금 21년, 그 다음에 이제 22년을 제가 설정을 했고요. 종목도 21년과 22년을 설정을 했어요. 자, 지금 코스피가 고점에서 힘겨워해요. 힘겨워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하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먼저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내려왔어요. 그쵸? 이 하락폭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55%예요. 그나마 삼성전자니까 얘는 반토막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네이버로 볼게요. 2021년, 22년 설정해 볼게요. 항상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나마 좀 동일하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비슷하죠. 시장 주도주와 시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이 종목들이 그 시장 안에서 중심이 됐으니까. 자, 볼게요. 이 종목도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단에서 하단까지 얘도 거의 57%네요. 마이너스 57%. 그쵸? 그 다음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21년, 22년 고점 대비 최저점이 마이너스 73%예요. 마이너스 73.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코로나 장세 때 올랐던 주도주들, 얘들은 좀 빨리 올랐다 빨리 떨어졌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21, 22. 어차피 코스닥, 코스피 같이 떨어졌으니까 자, 설정을 다시 20, 21, 22년으로 해볼게요. 21, 22년. 자, 지금 이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빠질 때 시젠도 같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고점이 있지만 그냥 시기만 놓고 볼 거니까 여기서 저점을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77%. 자, 그 다음에 신일제약 21, 22 재보겠습니다. 21. 얘는 고점이 지금 20년도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고점은 훨씬 앞에 있지만 위에서만 잡아봐도 얘도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69%. 다음 신풍제약. 얘는 뭐 워낙 빨리 이제 시세가 끝났는데 21, 22. 자, 139,000원에서 21,000원. 84%. 마이너스 84%. 자, 뭐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질 때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2차 전지에도 반복이 됐죠. 최근 이제 최근 장세 때 22, 23년 23년 때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죠? 에코프로가 시장 주도주였죠?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예시를 든 건 이것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자꾸 희망회로만 돌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하면서 이 강력한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나타냈을 때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도 대부분 엄청 큰데 그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하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반복이 되죠?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달라요. 이제 또 반등하고 어떤 거는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건 아예 죽어버리고 종목의 특성마다 다른데 근데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 주도주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또 이제 앞으로의 하락은 뭐 업황이나 이런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오를 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 다 물려 있잖아요. 지수가 이 정도 올라올 때 삼성전자는 코스피랑 거의 동일화된 움직임을 보이니까 여기서 사서 이거 다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지수가 이럴 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서 2차 전지 또 사가지고 또 지수 떨어지고 2차 전지 관련주 떨어지고 또 물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자, 볼까요? 고점 대비 몇 프로죠? 얘도 73%네. 비슷하지 않나요? 뭐가 달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랑 지금이랑 뭐 다른 게 있어요?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고 하락 폭도 비슷해. 막 50에서 70%. 대형주는 50, 테마주는 70. 얘는 얼마요?
얘도 68. 얘도 마이너스 68. 얘는 그나마 반등할 거다. 얘는 2차전지 업황이 성장하고 미래가 좋으니까. 예전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안 그랬나요? 얘들도 다 실적 좋았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선반영되면은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2차전지 관련주예요. 이러면서 이제 벌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PER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PER이 뭐 150이 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오르긴 오르는데 얘는 천천히 가고 주가는 빨리 오른단 말이죠. 왜? 뭐 세력도 있을 거고 뭐 2차 전지는 그다음에 개인들이 포모에 휩싸여서 다 따라 붙으니까 그럼 이게 벌어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조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피로 내려오는 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잡을지는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 제가 많이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샀다가 손실을 많이 봐서 물려 있으니까. 근데 공매도를 정말 잘 모르시는데 공매도를 쳐도 좋은 주식은 주가가 위로 올라요. 사람들이 그 주식을 계속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사도 공매도의 힘이 강해서 그걸 눌러서 주가를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공매도 세력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건 공매도 탓에 주가가 밀려서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개소리예요, 개소리. 주식시장을 조금만 경험했어도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이런 헛소리를 사람들한테 해서 자기가 고점에 사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 회피를 왜 자꾸 공매도로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공매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가 굉장히 적게 작용을 하고 뭐 개인과 기관의 그 공평하지 못한 것들은 개선이 돼야겠지만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한 3배 정도? 근데 왜 미국 시장은 계속 가냐고요. 왜 우리나라 시장은 비실비실거리고. 결국에 공매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하락하는 건 공매도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모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듣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찍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또 늘어났는데 네, 빨리 감기로 해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엔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는 내가 시장 주도주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 내가 어디서 사든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추세를 이탈하는 걸 어디서 잡아야 되나 이평선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만약에 이번에 2차전지 물려서 내가 어떻게든 본절에 탈출했다고 해도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때는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으로. 근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서 겨우 이제 본탈하고 2차전지 또 물려서 2차전지는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또 본탈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인의 지인들이 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왜 계속 비싸게 사서 싸게 손실을 보거나 겨우 본전 오면은 시간에 계속 물려있다가 본전 오면 팔고 왜 계속 이걸 반복하냐고요. 이게 왜 내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엄청 많이 상승하고 사람들이 종목을 모르니까 이 관련주들을 대부분 사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 시장 주도주들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하락을 하는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손실을 때려 맞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 1번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 이유 외인 기관 그리고 점점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는데 어떻게 안 올라요? 수급 좋아, 실적 좋아, 상승 좋아, 뉴스 계속 나와. 주변에서 사고 싶어서 수익을 봤대. 당연히 사요. 그게 포모죠, 포모. 대부분 주식을 포모로 하죠.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결과적으로 버블이 낀다. 그 버블이 끼면 많이 상승한 만큼 많이 떨어진다. 자,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고 이게 공부가 돼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하락시 크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대부분 고점 부근에서 하거나 고점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겁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갔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갈 줄 알고 여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물려 있고 아니면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다 못 팔아요. 다 못 팔아.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상승기 때는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였고 바이오 상승장 때는 예전 코스닥, 샌들트리온, 신라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코스피는 삼성전자 흐름과 거의 동일하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코스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정말 좋은 내용이고 잘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또 30분이나 지나서 길어졌는데 다시 볼 때는 빠르게 감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 세 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